안녕하세요. 저는 투자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간 투자하면서 생존했던 경험과 그리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생존이라는 뜻은 투자에 있어서 어떤 주식에 물려서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본을 다른 곳에 배치하고 공부를 지속해 나가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들었던 어떤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글들 에 대해서 실제로 투자 필드에서 경험을 하면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할 때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 중에서 빚을 내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가 투자 이야기를 할 때 저한테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의 뒷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부자가 아닌 사람이거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빚을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빚을 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과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플러스 위험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라. 교과서 같은 말인데요. 투자 초기에 저는 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산을 많이 하면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안 그래도 초기에는 투자 자금이 적어서 큰 리스크가 없는데 거기에 공부할 요인까지 없어진다고 하면 이후에 투자금이 늘어났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시대가 작은 투자 초기에는 특정 한두 개 혹은 자기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깊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블로그들을 보면서 수익률 인증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높은 수익률을 보면 내 초라한 수익률을 보고 조바심이 들게 되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수익금인데요. 100만 원이 뭐 10배가 됐다고 해봤자 1000만 원이고 그 기회를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불타기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불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금의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금이 작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 수익률을 자랑한다고 해서 괜히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 긴 공부는 자본주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대학을 다닌다거나 석박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노동소득을 정말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가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시드를 쌓아서 그 시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밸런스 게임을 해보자면 편의점을 다니는 자산가 vs 일반적인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은 저는 전자가 더 수익 관점에서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방끈이 좀 짧다고 해서 괜히 기죽을 필요도 없고 빠르게 자산을 쌓은다면 잘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송에 너무 자주 나오는 사람의 말은 주의 깊게 듣지 않아야겠다입니다. 저는 5년 동안 라디오를 습관처럼 듣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사람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틀린 말을 할 때도 있고 맞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100% 맞는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들어서 통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조각들을 모아가는 것인데 너무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새로운 것을 말해야 되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분이 나왔을 때 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 방송 채널에서 매번 자주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 이게 투자에 더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는 신용대출 원리금을 매달 갚아 나가는 것이 좋을까에 관한 것인데요. 동생이 매달 2, 30만 원의 이자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월급을 받으면 그것을 갚을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투자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돈은 갚지 말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2, 30만 원은 사실 신용대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가 생활이나 옷을 사면서 사용하게 되는 돈입니다. 그 신용대출 이자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에 가서 학원비를 내는 것처럼 배움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비용을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용대출 이자로 내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돈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자산을 추가적으로 일으키지 않는 비효율적인 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신용대출 원리금을 굳이 갚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을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매달 내는 공과금 같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취업을 하고 나서 새로운 것들을 사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월급을 받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 밥을 사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새로운 옷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초기 5년 같은 경우는 초기 씨드를 모으기 위한 절대적인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초기 자본이 만들어지고 그 자본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그 시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 돈으로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초기에 뭔가 그런 식으로 1, 2년 정도는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쓰게 되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누가 얼마나 빠르게 자본을 쌓느냐의 싸움인데 그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저희가 수능을 준비할 때 더 빨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마음이 좀 편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도 자본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만들면 만들수록 좋고 30대, 40대, 50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여행도 많이 가고 뭐 제 와이프도 동료는 어디 여행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는 항상 매번 이야기하거든요. 초기 자본을 모을 때까지는 나는 거지다 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싸다면 사라 라는 말인데요. 제가 투자를 해본 경험상 싸다고 사면 싸다고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점을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반등이 있기 때문에 털고 나올 기회가 있는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을 잡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데드캣 바운스 같은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투자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도 저렴해지면은 매수를 하고 조금 반등 나오면은 팔고 그런 투자를 했던 시기도 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정말 살 떨리는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싸다고 사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싸다고 사면 싸다고 맞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요. 싸다구를 맞을 뻔했거나 싸다구를 맞았던 그런 경험들도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기 시드가 1억이 안 되었을 때 들었던 말인데요. 야,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1억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크면 그 돈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큰 자금을 굴리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경험상 느꼈을 때 자본이 클수록 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게 되고 A라는 종목이 좀 비실비실해도 B라는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동안 또 A라는 종목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본이 커질수록 투자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식이 3명 있다고 칩시다.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이 뭔가 부모님을 이렇게 나중에 보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3명이 있으면 뭐 한 명이 불효자라도 2명이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빠르게 자본을 쌓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정말 이것만큼 더 긴급한 사안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투자를 할 때 처음에 나무를 보고 투자를 하냐, 숲을 보고 투자를 하느냐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렴한 것을 찾다 보면은 이제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찾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비슷한 주식을 사게 되는데요. 제가 5년 동안 투자를 해보고 두 가지 투자 경험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나무를 보고 투자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스토리에 훼손이 있거나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과감하게 손절을 하거나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고 뭐 차트나 어떤 감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같이 평범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숲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워낙 다양한 산업의 섹터가 있기 때문에 숲을 트래킹하는 것도 많은 시간과 많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경험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숲을 보고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11번째는 열심히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생이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잔업이 정말 많고 주말에도 출근을 자주 합니다. 11시쯤에 늦게 퇴근을 하길래 너무 늦게 끝난다고 제가 말했더니 열심히 안 산 결과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안 살고 살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대학을 안 나오든 열심히 안 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산 분들이 모두 다
부자로 잘 살던가요? 절대 아니죠. 열심히 살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 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노동이 열심히 산다는 게 아니라 자본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뚜렷한 목표 없이 살게 된다면 그 결과는 후회와 눈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아니 제대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12번째로 이제 투자 결과를 이제 되돌아보고 반성을 할 때 내가 세운 어떤 절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시장 수익률을 비트를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 따라가는 것조차 벅찹니다.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맞겠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 목표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연간 5% 정도인데요. 초기 자본이 커질수록 목표 수익률을 낮춰도 노동소득을 넘어가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정답이 없는데 시장 수익률과 그 다음에 자신이 세운 목표 절대 수익률 중에서 성격에 따라서 달성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긴 장기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달성하면서 어느 순간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초과하는 구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성투하세요 라는 것과 관련인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연봉 1억이 고에게 연봉일까요? 결국에 부자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남보다 월등하게 돈을 더 많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투자를 해야지 이게 장기간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상대적인 기준도 다르다. 나는 월에 200만원, 300만원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세상이 이제 공평하지 않다는 그 냉혹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보다 더 비트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마인드가 차라리 투자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간 투자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생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순간순간 찰나의 선택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 가볍게 내린 결정들이 초래할 결과들은 정말 엄청났고, 잘못된 선택을 해야 했던, 그리고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내가 과연 투자에서 생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내린다면 그거는 절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대비를 해도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또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지금 가진 것이 잠깐 주어진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매번 복귀하고 매번 반성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투자는 살면서 산소처럼 불가분한 요소입니다. 5년 후에 또 이런 영상을 다시 찍었을 때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 결과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든 부자가 아니든 간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 부자다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 과정에 있어서 느낀 것을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더 자세하게 제 투자 내역과 그다음 결과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